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월 8일 오늘도 시장 정리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 지금 이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FOMC 정례 회의를 앞두고 이 페드의 추가 긴축 우려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혼조세로 장이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드리면 이전에 얼마 전 호주가 금리 인상을 한번 진행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제 캐나다에서도 깜짝 금리 인상을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내용을 봤더니 이 캐나다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훨씬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졌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선제적으로 여기에 대응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분석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인접해 있고 이 경제적인 부분도 공유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는 야, 이러한 부분이 미국에까지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어제 혼조세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음 주 이 FOMC가 완벽하게 결과가 나오기 하루 전날에 미국 역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하니까 그때가 가장 확실하게 방향성을 알 수 있는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면서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심리가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기술주의 투자 심리가 악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이런 부분은 한국의 주식시장에까지 단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조가 변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주식시장은 다음 주 FOMC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약세나 아니면 보합권 횡보하는 이러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옐런 재무장관이 한 발언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소비가 지속해서 꽤 탄탄하게 성장하고는 있지만 둔화되는 경제 부분들이 보인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저하되는 이런 부분이겠죠. 자,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게 최우선순위라고 밝힌 만큼 이제 물가가 안 가라앉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금리 인상에는 꾸준하게 힘이 실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모습들 때문에 비교적 작은 은행들, 이전에 있던 은행 문제가 또 한 번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통폐합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금리 상승과 원격 근무 등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한국 역시 부동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 요거 이 뇌관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국제유가 WTI 기준 72.53달러로 플러스 1.1% 상승 마감, 채권은 약세, 달러는 강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외에 다른 부분은 또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제일 먼저 이 부동산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반등하느니 마느니 얘기가 많은데 여러분 그냥 금리 관련해가지고 확실한 것만 보십시오.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냐? 지금 전세 관련해가지고 만기가 굉장히 큰 게 도래할 것이다라고 오고 있고요. 그리고 주택 공급이 그런 상황에서 많이 나오게 된다면 아파트 가격의 안정은 물론이거니와 이 가격이 빠지면은 또 수요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자, 그런데 이 아파트도 문제긴 하지만 이 건설사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원가 계속 올라가는데 아파트 가격은 빠져? 그러면 분양을 하려고 하는 것도 멈출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수익성 악화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현재 이 큰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좀 이제 보수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자동차도 지금 좋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렇게 유동성이 깎여 버리게 된다면 자동차도 이거는 타격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액수 단위가 크다 보니까 이런 건 감안을 하시면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미국 쪽과 한국 이런 금리로 악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중국이 최근에 경제 지표를 발표했는데 예상보다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주요 은행 조만간 유동성을 풀어가지고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움직일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정부가 부동산에 초점을 맞춘 부양책을 발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 중국에서도 해외 투자하려고 했던 걸 자국으로 다시금 끌고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외부에 투자를 기대를 했다가도 이게 꺾여? 그럼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좋은 데는 좋고 안 좋은 데는 더 안 좋아지는 이런 모습이 보여줄 수도 있다. 요거를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 좋은 부분도 존재를 하지만 그래도 이 좋은 부분은 계속해서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뭐 V자 반등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폴더블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판매량 증가하는 이런 부분에 삼성은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부품이나 이런 것들도 한국이 표준화나 성능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전 세계에 어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판매되는 양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거 요거 이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친환경 관련 발전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는 뭐 케이블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국은 관련 업계가 굉장히 잘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네,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친환경 쪽 한번 전 세계적으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탄소 포집 관련해가지고 한국에서 그렇게까지 요즘에 이야기가 많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이쪽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투자가 많이 있고 지금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들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탄소 배출권까지 연결해가지고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친환경은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섹터는 한번 담아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이 방산 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차 관련해가지고 요즘에 말이 많았는데 다시금 이 경공격기 요 관련해서 비행기 쪽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하늘길이 열리니까 큰 손들이 한국에 여행을 많이 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지노부터 시작해서 면세나 등등등등 연결되는 종목들 한번 보시길 바라며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맞춰보도록 하고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에 이 텔레그램 공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빠르게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하셔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야, 일단 우리 이 아래쪽에서 이 외국인 수급 봤을 때부터 기대감 높아진다라고 하면서 같이 두산 봤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한 번 더 이렇게 강하게 올라와 주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선 어떤 걸 생각을 하면서 전략을 뭘 세워야 되는지 지금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지금 뭐 나오고 있는 뉴스가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게 되었더니 현재 두산이 올라간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고 딱 봤더니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대형 원전 본계약 등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이게 주가의 상승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무슨 대형 원전 계약인가 한번 살펴봤더니 이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뭐 폴란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체코 관련된 내용이 부산까지 연결이 될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딱 드는 생각, 그러면 웨스팅하우스 관련해가지고 해결된 건가? 단지 우리가 뉴스로 확인을 못하고 있는 거지 않을까?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은 뭐다? 외국인 수급 등등 해가지고 매집을 미리미리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역시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네, 수급에 정답이 있습니다. 뉴스를 굳이 모르더라도 수급의 방향성을 통해서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확실하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두산 같은 경우에는 SMR 관련되어서 이 생태계를 굉장히 초반부터 확대를 좀 하려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창원시랑 함께 관련 내용 역시도 발전을 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도 원전 생태계 구성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일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미래도 좋고 당장에 이 기대감도 올라가고 있다? 아, 이거 올라가는데 충분히 이 바탕이 되어주는 내용이겠다. 이렇게 딱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그런 상황에서 오늘의 수급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 와, 너무 좋죠. 이런 모습이라면 뭐 매도를 하거나 해야 될 필요가 안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두산은 뭐다? 외국인 수급이 1순위다.
그리고 기관도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상승의 탄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수급만 보더라도 우리는 어떠한 전략을 취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마이너스 나오기 전까지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계속 돈 넣어갖고 올려주겠다는데 우리도 올라타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이 정말 지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차트상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게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타고 올라간다면 요거 이제 이탈 전까지는 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끝난다? 볼린저 밴드 내일 또 올라올 거거든요. 네,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그림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타고 올라가다가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일단 481선이 저항이다라는 거 하나는 생각을 하시는데 만약에 여기를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수급에서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더 올라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이 나오게 되면은 2만 원 부근에 매물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상승 이후에 횡보했을 때 가장 많이 쌓여있는 이 매물대 자리가 여기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려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소화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여기까지 가격이 온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서 물려갖고 아무것도 못했던 개미들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본전 딱 왔네. 마이너스로 반년 넘게 고생을 했는데, 예, 본절. 여기서 일부라도 물량을 끊어내는 이 움직임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매도 물량 나오는 것 때문에라도 상승을 하려는 모습 보여줬다가 조정 나오고, 하려는 모습 보여줬다가 조정 나오고, 그러면 그걸 버티시겠다면 뭐 말리지는 않겠지만, 못 버티겠다. 요 아래쪽에서 일부라도 좀 정리를 하는 그러한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어떠할까? 이전에 봤던 여기도 그 아래에서 요게 겁나니까는 끝내버린 거잖아요. 이 본 게임 가면은 정말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에 대해서 감안을 하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라인을 전부 소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큰 물량을 소화했으니까 확실하게 더 올릴 의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 스텝 한번 밟아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는 뭐다? 시간이 조금은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 부분까지 갔을 때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게 된다면 정말 조정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겠다. 그래서 일단 여기는 뭐 나중에 이기긴 한데 나오게 된다면 감안하시면서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폴란드나 체코 관련해가지고 지금 뭐 기대감이 선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웨스팅하우스 관련되어 있는 무언가 내용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 좀 긍정적인 의심을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수급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주도 하에 기관도 따라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이 꾸준하게 매수하면 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홀딩하는 전략 취해도 괜찮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지지라인은 볼린저 밴드 상단 여기 이탈하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 쭉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줄 수 있으니까 요거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탈을 한다면 지금 이 주사는 꾸준하게 11선 부근을 디디면은 더 가고 딛지 못하면 그대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하락했을 때 지지의 마지노선을 일단 11선을 기준으로 지켜보시는 거 요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올라갔을 땐 첫 번째 저항 481이고 여기 돌파하면 2만원 아랫부근 여기를 감안을 하시면서 봐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에너빌리티에 대한 정리 최종적으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한번 준비해본다고 준비해봤는데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상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여러분들께 어필 좀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홍보 영상을 오랜만에 찍는데 이전에 이제 멤버십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우리 이런 식으로 매매하고 있어요 라고 안내드렸던 거 기억해 주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이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최근 한 달 4개 영상의 결과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자면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이 5월 1일 거
여기에서 3, 4%, 4, 5% 이렇게 올라간 거 말고, 자, 보시면은 테크윙 10% 이상 올라갔고, JVM 24%의 수익이 나왔는데, 어떨 때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는지 보여드리도록 하자면요. 테크윙 6,830원, 완전 저점에서 이렇게 안내 드렸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올라가고 있고요. JVM 같은 경우에도 이 당시 2250원에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는데 지금 얼마다? 2520원. 예, 많이 올라가는 모습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어서 쭉 보도록 하자면 5월 11일 일단 첫 번째로는 이 하이로 코리아 22,050원에 안내 도와드렸는데 가격적으로 23,800원까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TNL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자면 자, 여기 정확하게 49,400원에 안내 도와드렸는데 자, TNL 같은 경우에는 58,000원까지 가면서 17%의 수익을 그리고 이때 마지막으로 실리콘2 안내 도와드렸는데 이 당시에 4,545원이었는데 얼마까지 올라갔다? 자, 5,950원까지 올라갔다. 자, 이외에도 영상에서 보시는 LNF도 지금 이때 당시보다 더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말고도 JLK 당시에 7,700원에 여러분들 안내 드렸는데 얼마까지 갔냐면 11,400원까지 48.4%의 수익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막 4%, 5% 올라가고 이런 걸 제외하고 정말 선명한 10%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간 것만 보더라도 이런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가장 최근에 이 펄 어비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자, 정확하게 46,250원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10% 정도 넘게 수익이 나왔고요. 이때 당시에 이거 말고도 루트로닉 제가 말씀드렸던 25,700원보다 지금 올라가고 있고 신송홀딩스 이 종목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보다 한번 올라갔던 모습이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짜잘짜잘한 걸 제외하더라도 여러분들께 낫다라는 걸 보여드릴 수가 있는 거고 그런 만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다? 자, 멤버십 영상 보통 주에 한 번씩 올라오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멤버십 구독 옆에 가입하기 있거든요. 한번 클릭하시고 입장을 고려해 주셔라. 그럼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